안녕하세요. 특별 핫걸입니다. 왜 세계적인 가구 기업인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게 된 것일까요? 모두들 이케아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이미 여러 군데 입점해 있는 상태이고 전 세계 조립가구로 유명하죠. 내구성은 그리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싼값에 살 수 있는 가구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북유럽의 울창한 나무숲, 나무꾼, 복지가 잘된 나라, 바이킹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부의 분배가 잘 되어 복지 혜택을 받는 유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케아 관련 스웨덴의 상속세 문제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없앴는데요. 전체 세액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 정도로 미미한 반면 이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기업 존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중산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노후엔 연금 생활이 보장되어 있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대체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과거 스웨덴의 상속세 최대 구간이 65%이던 때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니 상속세를 내려면 상속받은 재산을 바로 팔거나 빚을 내야 했던 것이죠. 이에 중상층에서 상속세의 불합리성을 지적, 정치적 협의하에 상속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이 70%인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해외로 떠나려던 스웨덴의 세계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에비와 가구회사인 이케아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자 본사 이전 계획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 13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자본 이득세 등으로 전환해 상속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세 폐지는 중산층 및 재벌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일자리 확대,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생산적으로 소득과 세금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단, 상속받은 재산 자체엔 세금을 매기지 않으나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이익에는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비슷하죠. 추후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실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세계에서 대주주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직계 비속의 기업 승계 시 더 많은 할증 세금을 물려주는 나라, 기업이 가업을 자손에게 계승했을 때 한국은 매우 혹독한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 국민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2%가 채 안 되는 상속세. 그로 인해 100년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생각해 봅니다. 세계 국가 100년 기업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100년 넘은 기업은 총 9개 회사입니다. 1896년 서울 종로에 문을 연 박승직 상점이 124년 동안 두산그룹으로 성장한 것이 최장수, 동화약품, 신한은행, 우리은행, 몽고식품, 광장, 성창기업, KR모터스, 경방 등이 갓 100년을 넘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51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다른 나라도 대주주 상속세율이 높다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죠. 주요국 가업 승계 시 상속세 현황을 보면요. 해외에서는 가업을 이어갈 때 상속세율을 낮춰주거나 공제 혜택을 대폭 부여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받아야 할 때는 대폭 상속세가 줄어들어 회사의 경쟁력을 갖고 장인 정신 및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를 버티지 못하고 매각해버리는 알토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경영권을 매각한 사례는요. 첫 번째로 유니더스, 고무 의류 부분 세계 1위고요. 라겐나 밀폐 용기 부분 국내 1위입니다. 농무바이오 종자 및 농목 생산 국내 1위고요. 37 손톱깎이 세계 1위죠. 많은 빌딩들과 회사가 외국인 주인으로 바뀌었던 경우입니다. 장수 기업이 많은 독일에서는 가업을 승계하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주고 기업 상속 공제 등 공제 혜택까지 활용하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4.5%까지 낮아집니다. 일본은 2018년부터 가업 상속은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인 정신 및 기술력이 축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CEO가 노령화 인구가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 이게 비단 대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국민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상속세, 증여세로 인하여 부모의 뜻밖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집이 금매되는 사건이 남는 일이라 생각합니까? 또한 솔직히 이중과세입니다. 매매할 때 이미 지불하는 세금이 있음에도 살고 있는 집에 보유세를 부과한다. 월세를 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물론 국민 정서상 대기업도 애누리 없이 상속세를 100% 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충분히 국가에 기여하는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세계 11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 2%에서 3% 해당하는 상속세 징수를 위해 한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 맞는 것일지 그로 인해 지배구조 약화로 인해 지난 엘리어 사건처럼 외국 자본이 한국 알토란 같은 기업을 날로 인수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기업의 부정행위도 문제이지만 이를 착한 기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대한민국 정치는 진심으로 노력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인은 받을 유산이 없어서 대기업이 그리 되든 상관없다. 그러면 당신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현상은 큰 그림으로 판단해야 하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외되는 경우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현실에 맞는 정치가 필요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제작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요. 상속세 폐지를 처음부터 3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이 허mon모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